안녕하세요, 키메디 회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캘리포니아,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나파밸리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 미국 와인, 특히 캘리포니아 와인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유명한 지역은 여기 나파밸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치한 곳도 나파밸리인데요, 오늘 나파밸리를 포함해서 캘리포니아의 와이너리 5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키메디 회원 여러분, 권우 소믈리에입니다. 9박 10일이라는 긴 캘리포니아 여행 중에 키메디 회원 여러분께 캘리포니아의 멋진 와이너리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랜선 와이너리 투어 저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방문한 와이너리는 켄달 잭슨입니다. 마트나 백화점, 와인나라에서 많이 만나보셨을 와인일 텐데요. 저희는 켄달 잭슨을 소유한 멋진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켄달 잭슨은 미국의 변호사였던 제스 잭슨이 와인 산업에 뛰어들면서 시작된 와이너리입니다. 80에이커 규모의 배, 호두 과수원을 구입해 나파밸리 북쪽의 레이크 카운티에서 샤르도네 포도나무를 심으며 시작됐습니다. 1982년 그의 첫 와인인 켄달 잭슨 빈트너스 리저브 샤르도네가 탄생하게 된 재밌는 배경이 있는데요. 잭슨 패밀리는 정말 열심히 와인을 만들었지만 순간적인 발효 실수로 예상치보다 조금 더 달콤한 와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와인의 발효가 완전히 되기 전에 발효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인을 버릴 수 없었던 잭슨 패밀리는 그대로 와인을 출시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완전한 디저트 와인도 아닌 약간의 달콤함을 지닌 샤르도네 와인이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10년 만에 미국 판매 1위의 와인으로 등극하게 되죠. 자, 켄달 잭슨의 멋진 농장에 위치한 레스토랑을 만나볼까요? Hi, welcome in. I'm Ben. And nice to meet Good to see you. I'm Gene. Gene? Ben. Nice to meet you. So you guys have had a fun day, yeah? All right. Well, just to tell you the plan, I'm sure you're hungry. So what we're going to do is, in a minute, you guys, that long table's for you, and you're going to experience our wine and food pairing. Yes, thank you. 이번 잭슨 패밀리 투어에 저희를 서비스해준 벤입니다. 벤은 잭슨 패밀리의 여러 가족들을 소개해줬습니다. 와이너리 설립자이신 제스 잭슨과 그의 아내 바바라 벤키 여사, 또 그의 다른 가족들 모두 다른 와이너리를 설립해 미국 캘리포니아 가족 경영 와이너리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벤의 서비스는 정말 밝은 서비스맨의 전형을 보여줬는데요. 잭슨 패밀리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모두 다 이런 밝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밝은 모습 덕분에 여기까지 왔던 피로도 다 잊을 정도였습니다. 네, 켄달 잭슨 디너에 왔습니다. 켄달 잭슨은 미국에서 샤르도네로 굉장히 유명한 와이너리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일 판매량이 많은 샤르도네를 생산하는 곳이고요. 굉장히 인기 있는,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와인을 생산하고 있어요. 처음에 원래 변호사였던 제스 잭슨이 이제 처음 샤르도네라는 품종에 대해서 널리 미국에 알려왔던 와인 메이커이자 와이너리 오너였고요. 약간 달콤한 느낌이 살짝 있는, 아마 마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살짝 달콤한 느낌이 있는데 그 달콤한 느낌도 사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약간 그 발효를 조금 실수로 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달콤한 와인 탄생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이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게 돼서 이 와인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고 판매량이 정말 많아서 전 세계에 수출하게 된 그런 것이었고요. 작고하신 이후에는 이제 사모님이신 바바라 벤키 여사님께서 더 큰 사업을 일으키시게 돼서 더욱더 거대한 와이너리로 성장하게 된 그런 와이너리입니다.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이제 러시안 리버밸리 사이에 러시안 리버 강과 나파 강 그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고요. 지금 고도가 450피트에서 1000피트.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높은 지대에서 지금 와인을 생산하고 있고, 또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그 볼케닉 소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루비얼은 약간 세적토를 말하는데 세적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포도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또 아침에 햇살을 굉장히 잘 받고 그래서 포도가 잘 익는, 그래서 까베르네 소비뇽을 잘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한국에 있는데 트라이스 리치는 없어요. 트라이스 리치는 없는 거 보니까 약간 조금 싱글 비냐드 같은 느낌으로 생산하고 있는 와인인 것 같아요. 되게 산미가 있을 것 같은, 근데 산도가 되게 좋네요.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약간
사실 정확하게 저도 이제 뭐 지질학이나 이런 거 공부해서 잘 모르는데 약간 이런 게 소일이 주는 미네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자갈만 있는 밭에서는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 더 진한 풍미를 주고, 근데 약간 화산지대나 아니면은 약간 퇴적토나 이런 것들은 약간 조금 더 미네랄리티나 얼스리스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토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다 따라 놓으셨네요. 맛있네.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서늘한 지역이어서 더 그럴 수 있는. 근데 서늘하다고는 얘기하진 않았고, 나파강이랑 러시안 리버 강이랑 같이 있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서늘한 지역일 거라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지금 보니까 고도가 높아서 아마 조금 서늘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1000피트까지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높은 고도죠. 비트랑 너무 맛있네요. 뼈는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네. 이게 카베르네 소비뇽은 이게 약간 그 베스터블한 느낌도 살짝 가지고 있거든요. 민트라든지 허브라든지 이런 느낌도 살짝 있어요. 사실 그거를 이제 페라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약간 그게 너무 도드라지면 이제 너무 어린 카베르네 소비뇽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잘 못 만든 카베르네 소비뇽인데, 살짝씩은 다 있거든요, 카베르네 소비뇽이. 근데 그래서 되게 야채랑 되게 잘 어울리는 레드 와인을 굳이 꼽아라 그러면 대부분 다 사실 잘 못 고르실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야채를 먹어야 되는데 무조건 레드 와인을 마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카베르네 계열을 드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냐면 간혹 이제 피노누아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사실 피노누아는 허브한 뉘앙스를 주려면, 만약에 피노누아인데 홀 클러스터, 줄기를 제거하지 않고 줄기까지 같이 이렇게 발효를 시킨, 마세레이션을 같이 한 그런 피노누아라면 그것도 약간의 허브한 뉘앙스를 주고, 또 이것도 줄기를 어떤 걸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조금 프레쉬한 줄기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조금 오래된 나무, 조금 나이가 좀 들은 나무의 줄기를 사용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약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소믈리에가 적절하게 판단하고 추천을 해줄 경우에는 너무 좋은 야채를 먹을 때도 레드 와인을 먹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잘 파악을 못하는 부분은 소믈리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당장 뭔가 호스트여서 와인을 골라야 되는 상황이라면 까베르네 프랑이나 까베르네 소비뇽 요 두 가지, 특히나 아니면 칠레 쪽, 아니면 이제 프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아르 쪽, 이런 와인을 선택을 하면 이 카베르네 계열이 가지고 있는 피라진이 결국에는 그런 야채 향이기 때문에 잘 맞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저 처음 해봐가지고 이런 거 잘 못해요. 저 네. 조금씩 발전하는 네. 웃음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해야 돼요. 두 번째 방문한 와이너리는 프리마크 아비입니다. 프리마크 아비는 1880년 나파밸리에 최초로 설립된 와이너리 중 한 곳으로 조세핀 타이크슨이 설립한 와이너리입니다. 앞은 남편과 함께 펜실베니아에서 서쪽으로 이주한 조세핀은 나파밸리에 기록된 최초의 여성 와인메이커로 기록되어 있죠. 1976년 파리의 심판에서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 모두 순위에 오른 와이너리로 현재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와이너리입니다. 프리마크 아비 내부의 모습입니다. 저 오른쪽에 살짝 보였던 여성이 바로 조세핀 타이크슨입니다. 파리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도 보이네요. 프리마크 아비는 파리의 심판에서 화이트 와인은 6위, 레드 와인은 10위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프리마크 아비는 잭슨 패밀리가 소유하고 있으며 나파밸리의 부티크 와이너리 중 한 곳이죠. 프리마크 아비에서 생산되는 여러가지 사이즈의 와인들도 보이네요. 건물 외부에서 내부까지 흠잡을 데 없이 너무 예쁜 곳이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이즈는 6리터처럼 보이는데요. 보시아 시케모어는 프리마크 아비가 소유한 싱글 비너드 와인입니다. 빈티지 보이시나요? 2004년 빈티지의 보시아 시케모어였는데 저 정도 사이즈라면 아마 20년은 더 충분히 숙성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반 카베르네 소비뇽의 거대한 사이즈의 와인도 있네요. 저희 지금 어디죠?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왜 웃으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키메데이언 여러분. 저희 지금 프리마크 아비라는 브랜드 와이너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프리마카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프리마카비에 대해서 설명은 저기 곧 오실 매니저님께서 설명이 자세히 해주실 거고요. 영어로 해주실 거긴 한데, 네. 저희 지금 나파밸리에 있고요. 세인트 헬레나라는 마을에 위치한 프리마카비 와이너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프리마카비에서 많은 와인을 테이스팅했어요. 테이스팅했던 모든 와인에 대한 브리핑을 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운데요. 특히나 놀라웠던 건 프리마카비에서 생산하는 비오네 품종의 와인이었습니다. 비오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프랑스 론 지역, 특히나 북부 론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화이트 와인 품종인데, 나파밸리에서는 좀처럼 생산하지 않는 품종인데 여쭤보니 20년 전부터 프리마카비에서 소량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인 수입이 아무리 많이 되고 있는 지금 시대에도 사실 이 지역에 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파밸리 비오네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한 병 구입해 저녁에도 마셨죠. 또 프리마카비에서 생산되는 프리미엄 와인인 보쉐 2004년 빈티지는 너무 맛있어서 한 잔씩 더 요청드렸더니 of course 하면서 더 주셨는데, 한국에선 저게 도대체 얼마야 하면서 마셨네요. 한국에선 한 병에 50만 원이 넘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한 와이너리는 부온 크리스티아니입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 집안에서 태어난 부온 크리스티아니 삼형제가 운영하는 부티크 와이너리입니다. 사실 켄달 잭슨이나 프리마카비 와이너리는 지금 너무 큰 와이너리가 되어서 와이너리 투어는 그냥 플래그십 스토어를 투어하는 느낌이었다면, 이곳은 정말 와인을 양조하고 있는 양주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테이스팅할 때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있는 저희를 사장님인 매트 부온 크리스티아니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테이스팅할 때는 담요를 둘둘 두르고 마셨어요. 이곳에서 정말 멋진 뷰를 감상했는데요. 매트가 어서 카메라를 켜라고 동영상을 꼭 찍어야 한다면서 기대감을 증폭시킨 점도 있지만, 정말 마법의 문을 연 것처럼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었던 와이너리였습니다. 와이너리 얘기보다 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요. 와인도 맛있었어요. 사진에는 와인을 찍었는데 초점이 잘 안 잡힌 매트의 사진, 죄송하네요. 네 번째 와이너리인 프로몬토리입니다. 여긴 지인의 소개로 올 수 있었던 와이너리네요. 미국의 대표적인 컬트 와인인 할란 에스테이트가 소유한 와이너리입니다. 마치 귀족의 집을 방문한 것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 멋졌습니다. 아침에 너무나 피곤한 채로 방문했었는데 와이너리 문이 열리자마자 피곤함도 있고 와이너리 투어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오자마자 돈페리뇽을 주는데 감동이 밀려왔죠. 프로몬토리가 소유한 포도밭의 모습을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사실 영어가 부족해 전부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대부분 나파밸리 내에서도 경사진 언덕 지역에 위치해 있고 소량 생산하는 전형적인 컬트 와인의 포도밭들이었어요. 저렇게 모형까지 시작해 포도밭에 대해서 설명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그 자리에서 포도밭이 보인다고 했는데 이날은 아침에 안개가 너무 심한 날이라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프로몬토리가 지금 현지에서 지금 한 병에 지금 1,000불이거든요. 현지에서 1,000불이고 우리나라에서 얼마 정도? 우리나라에서 한 20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마 요즘에 그래도 조금 나파 퀄리티가 조금 좀 싸져가지고 한 150나 130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30이면 여기 1,000불이랑 큰 차이가 없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한국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그럼 130이니까 그러면 거의 그러면 180이나 뭐 200 되겠네요, 진짜로. 보통 할란이 신규 빈티지가 4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네, 근데 신규 빈티지, 할란 신규 빈티지. 네, 할란 신규 빈티지가 400 정도 지금 한국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본드가 지금 얼마죠? 본드는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본드 가격이 많이 내려서 한 150에서 180 정도. 할란, 프로몬토리, 본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할란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할란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설립한 이제 에스테이트고요. 근데 이제 그 할란이라는 분 자체는 워낙에 이제 그 와인 메이킹적으로도 유명하지만 그 와인의 그 산지, 그러니까 포도밭을 잘 찾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본드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있는 프로몬토리도 그렇고 계속 나파밸리 내에서도 정말로 좋은 와인을 어디서 생산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프로몬토리 이쪽 지역을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영상에서 봤던 그 밸리에서 찾아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와인을 심어야 되겠다. 여기 포도나무를 심고 와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여기가 좀 쿨 클라이밋이네. 그러면은 이런 와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만든 게 프로몬토리고요. 본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싱글 비냐드가 굉장히 많아요. 5가지 싱글 비냐드를 가지고 있고, 근데 굉장히 생산량이 작고 시리즈별로 이렇게 있는 곳이고, 거기도 이제 프로몬토리랑 마찬가지로
이 프로몬토리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을 만들고 싶은 그런 컬트 와인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그쪽 포도밭 그쪽 부지를 구입을 해서 포도밭을 만든 와이너리죠. 사실 한국에는 프로몬토리보다는 본드가 훨씬 더 유명하고 본드보다는 당연히 그 한란이 제일 유명하고 한란은 솔직히 테이스팅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라고 할 만큼 특히나 소믈리에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게 한란 만약에 이제 누가 오픈을 했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란 그런 마스터 클래스가 열렸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병에 그 바이알에 담아가지고 이제 좀 같이 테이스팅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이런 거는 왜냐면 쉽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친한 소믈리에들끼리는 이제 거기 담아가지고 이 정도 한 잔 가지고 나눠서 마십니다. 근데 나눠서 마실 때 사실은 바로 마시지 않아요. 누구도 바로 마시지 않고 계속 한참을 계속 아로마를 체크해요. 왜냐면 계속 이 변화하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 거의 한 반병을 지금 저희가 다 마셔서 그런데 반병 정도를 지금 여기다가 지금 이제 에어레이션 해서 지금 서비스를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 프로모터리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아무나 와서 테이스팅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로케이션을 받고 있는 사람만 보통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알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정 예약된 사람한테만 와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컬트 와인들은 모두가 알로케이션인데 이게 결국엔 소량 생산하다 보니까 모두에게 다 팔 수 없으니 미리 메일링을 해서 클럽에 가입을 합니다. 그럼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순서대로 와인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메일링 리스트는 사실 뭐 당연히 뭐 생산은 300병 했지만 당연히 메일 리스트는 몇만 병이 메일을 보내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건 조금 추첨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당첨이 되면 그때부터는 가입이 되는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매년 그 해당 와이너리의 와인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구매하지 않으면 사실 탈락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컬트 와인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도 한 1,000불이 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만 유지가 돼야 되죠. 저희는 오늘 굉장히 좋은 경험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도 사실은 제가 알로케이션 가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여러 지인의 도움으로 오늘 이렇게 오게 됐는데 너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와이너리인 하트퍼드 코트 와이너리입니다. 바로 첫 번째 와이너리였던 잭슨 패밀리의 또 다른 가족이 운영하는 와이너리예요. 캘리포니아 소노마에 위치해 있는데 이 와이너리는 모든 와인을 500케이스 이하로 만들어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날씨가 좋은 날이라 그런지 저희 말고도 와이너리를 방문한 많은 팀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미국인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동양인은 저희뿐이었어요. 텐션이 장난이 아닌 서비스 팀들이 있었습니다. 하트퍼드 코트에서 정말 많은 와인을 테이스팅했는데 시간 관계상 모두 보여드리지 못해 너무 아쉽네요. 특히나 진판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올드바이로 만든 진판델이었는데 굉장히 가볍게 마실 수 있고 좋은 풍미를 가진 진판델이었습니다. 맛있어서 이것도 바로 한 병 구입했어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와이너리는 캘리포니아 몬테레이에 위치한 카멜로드 와이너리입니다. 카멜로드 역시 마트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옛날엔 전용진 부회장이 부러워하는 와인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와인입니다. 카멜로드 와이너리도 잭슨 패밀리가 소유한 와이너리인데요. 특히나 재미있었던 점은 이곳에서 잭슨 패밀리의 거의 모든 와인이 양조되고 있던 점이었어요. 정말 빼곡히 들어서 있는 오크통과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잭슨 패밀리는 큰 와이너리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는 오크통들이 보이시죠? 보통 저 오크통 한 개에 와인이 225리터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저렇게 오크통들이 쌓여져 있는 방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던 곳이 바로 카멜로드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판매하는 양은 정말 세 발의 피였네요. 오크통에 들어가 있는 이산화황을 빼주는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정말 바보같이 나왔네요. 저는 재밌었어요. 6가지 와이너리 외에도 2군데 정도 와이너리를 더 방문했습니다. 아쉽게도 영상을 찍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나마 보여드릴 수 있어 다행이네요. 친절한 할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아미치 와인셀러, 멋진 모로코 출신의 젊은 양조가 말레게 더 바이스, 정말 너무 멋진 와이너리 투어였습니다.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다양한 캘리포니아 와이너리를 보여주고 싶어서 짧게나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무소매 랜선 와이너리 투어는 계속됩니다. 다음 랜선 와이너리 투어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